네, 안녕하십니까. 뉴파임 반포고등관 박시환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겨울학기 때 지금 열심히 다들 뭐 아침부터 와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 얼리버드 와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제 학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세하고에서 수학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서 상위 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학 학습 세미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하고 1학년을 수학 등급 컷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 그 다음에 작년까지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등급 컷인데 일단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학 시험이 매우 쉬웠어요. 그래서 100점이 84명이 나왔던 시험이라서 너무 쉬웠던 시험 요거는 제외를 시키고 2019년이랑 작년에 진행됐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색칠해놨던 요 부분들을 잘 보시면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아요. 그지? 아시다시피 세하고 시험이 쉬운 난이도의 시험은 절대 아니지만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보통 객관식 문제 하나가 이제 뒤에 보시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배점이 한 5점 정도씩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객관식 하나 틀리면 1등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면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서술형에서만 좀 감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1등급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2등급은 90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니까 객관식 하나에 서술형 감점 정도 돼야지만 2등급 선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 컷 같은 경우도 80점 정도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세하고 시험이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인식은 저도 동의를 해요. 실제로 시험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충분히 대비하고 풀 수 있으면은 생각보다 또 굉장히 할만하고 등급 컷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면밀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2월달, 지금 남은 2월달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잘 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작년 우리 선배들,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이 시험에 봤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선생님이 또 정업표 작업을 다 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엄청 또 선배들이 시험을 또 잘 봐와서 1등급 학생들이 1등급이 총 14등까지가 1등급인데 그 중에서 11명, 그 다음에 2등급은 38등까지, 그래서 순수 2등급은 24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우리 여기 뉴파인 재원생 선배들이 읽어낸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어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선생님이 정어표를 가지고 만든 거는 문항별 정답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등급 결정 문항, 그래서 15번 문제랑 서술형 3번 문제, 이렇게가 1등급 결정 문항인데, 사실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술형을 감점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못 구했다라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이제 풀이 과정에서 조금 감점이 있어서 정답률이 더 낮게 잡힌 이런 문제고, 그 다음 2등급 결정 문항은 18번이랑 서술형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정답률 낮은 거는 감점 요소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등급 결정 문항은 10번이랑 13번. 자, 근데 우리가 세하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1번부터 한 6번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앞번호 때는 어느 학교나 크게 차이 없이 많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자, 다만 세하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7, 8번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객관식 끝번호 때까지 계산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중간중간에 이런 10번 문제들 또는 13번 문제들은 뒤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들로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하고 수학 시험의 가장 큰 키워드는 시간 관리라고 보여져요. 시간 관리. 자,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길래 이렇게 시간 관리를 강조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작년에 이제 시험 봤던 문항들을 저희 선생님이 쭉 다 분석을 한 건데, 자, 1번부터 18번까지가 객관식이고 배점은 높으면 5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객관식이 총 18문제 8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은 거의 다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은 3문제로 20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 감점은
중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깐깐하게 감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논리 흐름에 맞게끔만 쓰면은 왜 대부분 다 점수를 주는 편이고, 우리 또 남학생들의 또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중간에 부호를 하나 안 썼어요. 뭐 이항을 했는데 그 줄을 내가 생략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면은 크게 감점 요소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50분. 그래서 50분 동안 21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교재 연계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세하고는 부교재 프린트,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 이 프린트 연계율이 76% 정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여기 내용에 있는 세화 프린트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희 뉴파인에서 선생님들이 문항별을 다 일일이 꼼꼼히 찾아서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많이 나왔구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학교에서 배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는 학원에서 찾아서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교재가 맞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배부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빈칸들 있죠? 3번, 5번, 7번 요거는 교과서 난이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보면은 프린트랑 올림포스 고난도를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듯한 유형의 문제들은 2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서술형 2번이랑 18번 같은 경우, 서술형 2번은 풀만해요. 뒤에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풀만하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도 풀만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최상이야. 난이도가 최상인 이유는 뭐예요? 풀만은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워 보여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문항들을 좀 보면서 차근차근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등급 결정 문항인데, 자, 아까 보여드렸던 서술형 3번이에요.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항인데, 자, 이게 세하고 프린트에 있는 문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고, 요 그림만 삭제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해요. 자, 마찬가지로 세하고 프린트에 있는 요런 문항들과도 굉장히 비슷한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될 거,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문항은요, 학교 프린트에는 없어요.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다 풀어요? 세하고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시중 문제집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시중 문제집의 문제들을 학교에서 썼다라는 얘기는 그 문제집을 참조해서 시험을 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작년에 그 문항들 프린트가 나오면 그 문항들을 바로 선생님들이 다 찾아서 그 나와 있는 시중 문제집들을 다 연습을 하고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인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시간 관리. 이게 서술형 3번이기 때문에 요거 쓸 때쯤이면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 줄은 아는데 막 풀이들을 막 듬성듬성 쓰게 되겠죠. 급하니까. 그래서 감점이 좀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선배들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요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쵸? 제가 풀어도 오래 걸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고 문제를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풀이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바로 계산 다다다다닥 풀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한 세하고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등급 결정 문항은 또 15번 객관식 15번 문항인데,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이긴 한데, 정말 소름 돋게도 세하고 프린트에 똑같은 문항이 빈칸 뚫기 문항으로 있어요. 빈칸 뚫기 문항으로 있는데, 이 빈칸 뚫기 문항을 그냥 이 안에 있는 거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항을 또 많이 틀린 이유는 또 하나야. 객관식 막 풀다 보면은 15번쯤 풀다 보면 또 막 마음이 급해요. 뒤에 막 풀어야 되는 게 많고 뒤에 번호가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답이지 4번인데 오답으로 많이 쓴 게 요거 2번으로 많이 썼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K분의 1 있죠. K분의 1. 그죠? 근데 우리는 K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정말 단순한 실수로. 그래서 채점할 때 그거 있잖아요. 우리 다들 실수했다. 이게 이 문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다 준비를 하고 들어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결정 문항 같은 경우도, 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18번 문제예요. 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근데 18번 문항도 보시면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선생님이 센 수학에서 발췌를 했는데 그냥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도 충분히 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난이도도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막 급하게 풀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세하고 학생들 기준으로 자 이거 풀어보세요 하고 10분 주면은 웬만한 학생들 정말 많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 된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2등급에 진입할 수 있는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서술형 2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할 때 우리 이런 거 정말 많이 풀어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2등급 결정 문항, 그리고 18번이랑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프린트엔 없는 새로 나온 문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없는 문항들이라고 해서 막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센 C단계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온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등급 결정 문항입니다. 자, 요 10번 문제가 아까 좀 난이도가 있는 앞번호대에 있는 문제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자, 얘도 세하고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 그냥 선생님 이게 어떻게 비슷해요가 아니라 요 절대값을 풀어 써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사실상.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뚝딱뚝딱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도 보면은 또 우리 복소수 문제 또 나왔어요. 형태 보니까 또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자, 올림포스 고난도에 분모만 다르게 똑같이 있어요. 분모만 다르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면은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하고에서 3등급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 프린트랑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던 연결교재, 요 올림포스 고난도라든지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시중 문제집, 요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걸 문제를 봤던 거야, 그러면은 바로 이건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계산으로 바로 달려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문항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정리했던 내용의 이제 수학시험의 핵심은 선생님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세하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상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자, 연상 능력이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문제를 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맞아, 이거는 학교 프린트에서 이렇게 풀었었어 하고 바로 달려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산을 예쁘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연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연상이 됐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어렵게 절대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4점짜리, 그 다음에 시중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난이도의 문제들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난이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 새로 나오는 문제들 한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답률을 따박따박 올릴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지금 우리 겨울학기고 얼마 전에 우리 수상 1차 모의고사 봤죠? 그죠? 그래서 수상 1차 모의고사 내 성적표에서 등급권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상 모의평가 1차 시험에서 2등급권 이내에 내가 들어갔다. 자, 그 친구들은 세하고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로 지금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문제를 많이 모른다 라기보다는 실수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아직 풀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문제는 다 잘 풀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한 타입인지, 실수가 많은 타입인지, 아니면 문제를 봤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등급컷 선생님이 보여줬지만은 등급컷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하고에서는. 그래서 자기 약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평가에서 3, 4등급권에 있는 친구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하고의 필수 전략은 뭐다?
프린트와 연결 교재에 대한 반복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앞번호에서 내가 실수가 나오는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치명적입니다. 너무너무 치명적.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교재들, 각 반에 있는 교재들에 대해서 그 유형들에 대한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 반복 훈련들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많이 강조하죠. 설명회 때도 강조하고, 셔플로 내가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필수 유형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번호에 맞춰줘야 되는 문항들에 대한 정답률을 따박따박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학기 진행 중에 지금 대부분 중간고사 범위는 당연히 다 각 반 진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게 되고 있는지, 시험만 보면 앞번호에서 틀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이 됐다라고 하면은 셔플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학기를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은 세하고에서 학교 프린트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제 단원별로 한 장씩 나옵니다. 단원별로 한 장씩. 다항식의 연산 한 장, 나머지 정리 한 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 장이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얘가 4월 달에 나옵니다. 우리 보통 중간고사는 4월 말 5월 초에 봐요. 4월 말 5월 초. 근데 4월 달부터 진짜 치사하게 다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장씩 줘요. 한 장 주고 다음 주에 한 장 주고 다음 주에 한 장 주고. 그럼 우리 4월 말에는 보통 뭐 해야 돼요? 4월에는 암기 과목들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수학 프린트 새 거 받아가지고 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새하고 프린트는 우리가 여기 뉴파인에서 선생님을 비롯해서 새하고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해놓고 잘 안 바뀝니다. 생각보다 잘 안 바뀌고 거의 그대로 줘요. 그래서 작년 프린트랑 연계 교재들을 미리 풀고 미리 연습을 할 거고, 지금 실제로 세하고 부교재라고 해서 받아서 연습하고 있는 반들이 있죠. 그 부교재가 작년 프린트가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항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반복 훈련해서 한 방에 보고 한 방에 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선배들이 썼던 작년에 중간고사 대비인데 올림포스 유사변형이라고 돼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연계교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항별로 다 유사 문항들을 붙여서 반복 훈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학교 프린트. 자, 학교 프린트 원본 문항과 거기에 대한 유사변형 문항들을 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대부분 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림포스랑 학교 프린트가 연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셔플로 점검할 수 있게 작년 선배들도 대부분 셔플을 세하고 위한 셔플을 10번 정도 다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뉴파인에서 시험을 잘 봤겠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새하고 1학년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는 또 바뀔 수 있어요. 올해는 바뀔 수 있는데 작년에 있던 선생님들을 X파일처럼,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2월달 마지막 이제 학교 가기 전에 2월달 1월달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선생님들 다 많이 보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들 1학년 친구도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2월달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목표하는 등급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